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종목들의 흐름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권으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상승했고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러셀 2000 지수도 빠졌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장은 오늘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더 큰 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 나온 이슈들이 좀 있죠.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피치에서는 미국이 AAA였는데요. 이 등급을 어디로 AA 플러스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신용 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영향 우리가 우려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이 있죠. 이때도 S&P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을 한 다음에 지수가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급락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신용 등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요,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을 발행할 때 이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나스닥, 빅테크 종목들, 성장주들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 신용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채권 가격은 급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쪽에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는데 그 자금들이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있는 거고요.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흐름들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고점 논란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불안감들을 좀 건드릴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5월 달에 이미 경고를 했었습니다. 5월이라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격렬하게 정치권을 흔들었던 때입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도 1년 한도로 내년으로 좀 밀어놓은 느낌이죠.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격돌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피치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을 좀 한 거죠. 이것이 시장을 대세 하락으로 이끌 만큼 충격적인 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8월 달로 들어오면서 증시가 약간 힘이 빠지는 구간들이라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썸머 랠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6월, 7월 달에 주가 상승을 맛보고요. 8월 달은 통상적으로 휴가 기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휴가 기간을 맞아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밀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8월 달은 조금 지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1.4% 이상 코스피가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코스닥 150 선물에 있어서 외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물량을 때린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닥 150의 선물 지수는 마이너스 3.37%입니다. 코스닥 시장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죠. 코스닥 시장은 2.29% 빠지는데 반해서 대형주 중심으로는 상당히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스닥 150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200에서는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1조 5천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일별 동향으로 한번 보시면 어제장에 외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1조 8천억 원어치의 선물 매수를 하면서 매수 여력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제가 외국인들의 매수는 한쪽 방향으로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 쏠리게 되면 그러면 거의 이제 맥시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까지 해서 여기 보시면은 얼마 들어왔습니까? 2조 원 들어왔다고요. 선물이 거의 목구멍까지 매수가 차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고요.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 선물은 다시 매수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만 올라가느냐. 이 상승폭들은 전부 다 2차 전지가 만들어낸 상승폭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무너질 때 동반해서 무너지고요.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이 밀려 내려가서 3%에서 5% 정도 빠졌죠.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이렇게 배터리 쪽만 움직이는 차별적인 움직임들은 이제 슬슬 사라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배터리 종목들 관련해서 이게 이제 쇼커버링이 터진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40만 주에 달했던 공매도 잔고가 지금 60만 주 수준까지 줄어든 상태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80만 주는 쇼커버링, 쇼스퀴즈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매수에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물량들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뭘 걱정해야 되냐? 숏 스퀴즈를 통해서 계속 내려오면 매수해주고 올라갈 때는 더 강하게 매수해주는 공매도 숏 커버링 물량, 그 매수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힘만으로 이것을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적인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반면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도가 떨어지고 있죠. 차익 쪽에서도 떨어지고 있고요. 비차익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는데 코스닥 150에 선물 매도가 집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하락하는 섹터들이 있어요. IT 섹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전 종목에 걸쳐서 시총이 조금 크다 하는 종목들은 전부 다 5%, 7% 밀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선물이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선물 매수로 전환되게 된다면 프로그램 매수는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세 하락이 터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생겨야 되는데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것이 큰 이슈이기는 하나 그것이 지금의 판세를 바꿀 만큼 대단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밀리기는 하겠지만요. 요 이슈를 좀 소화하고 난 다음에는 코스닥도 이제는 정상 흐름으로 돌아올 가능성들이 있죠. 전고점대 돌파할 때 배터리 쪽만 올라갔다가 지금 시장이 쉬고 있는데 매수세가 확산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서 여기서 박스권 흐름들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배터리 이외 종목들의 흐름들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코스피 시장도 좀 아쉬운 것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바로 빠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추세를 지금 훼손을 하고 있습니까? 훼손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추세대 안에 있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추세대 안에서는 다시 한번 반전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LK99 관련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T자형 상한가,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자마자 바로 잡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얘도 상한가를 갔고요. 파워로직스도 역시나 상한가 붙었습니다. 이 연구소 퀀텀 연구소에 지분을 좀 투자했다라는 소식으로 신성 델타테크와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를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종목은 서남이라는 종목이죠. 서남도 초창기부터 수혜주로 거론이 되다가 오늘 연속해서 상한가를 가면서 3,000원대 주가가 지금 8,0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모비스도 역시나 상한가 붙었고요. 그리고 LK99라는 이 초전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리와 납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구리 관련주들 이고산업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서원도 급등을 했고요. 대창 역시 급등을 하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고려 아연 같은 종목들도 장 초반에 들썩들썩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LK99라는 이 초전도체는 대단한 기술은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좀 밀리는 것도 초전도체 영향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전도체가 개발이 돼서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배터리의 용량 이렇게까지 커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로 움직이는데 500W의 전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50W도 되고요. 100W 정도로도 충분히 전기차를 굴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배터리 종목들에 대해서 악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LK99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증명된 것들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랩에서 전부 지금 도자기 굽듯이 이 초전도체를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유의미하게 완벽하게 결과가 나온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상용화라는 것들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LK99 초전도체 관련해서 2차 전지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의 시장 성장성은 앞으로 크게 훼손될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신성델타테크, 파워로직스, 선암, 모비스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LK99가 이게 초전도체가 아니다, 실패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곧바로 연속 하한가로 들어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 강한 흐름들 보여주면서 메가 테마가 될 가능성들은 있지만 비중을 너무 실어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면 지금 시장에 대한 우려들, 선물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수의 흐름들,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 1000억 원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현물 매도 크지 않고요. 지금 시장의 하락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동안 언급드렸던 주도 업종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도 업종에 대한 내용들은 강한주식연구소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강한주식연구소는 모든 컨텐츠가 무료고요. 매일같이 종목 추천도 나옵니다. 종목들 흐름들 괜찮아요. 조선해안은 91% 수익 났는데 또 급등했죠. 대원강업도 역시나 마찬가지, 큐렉스도 마찬가지로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데 매수해가지고 이만큼 먹는 거 재밌잖아요. 요 무료 추천주에 대한 내용도 강한주식연구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플 설치하시는 방법은 제가 영상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또 주도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